오케이. 자, 얘들아, 한번 수업 해보도록 하자. 별의 진화. 우리가 이 앞에서 H활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배웠잖아. 혹시 이 H활도 상에서 우리가 별을 뭐 표면 온도, 광도에 따라서 좀 구분을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나눠진 별의 그룹 4개 기억나니? 정원아, 뭐야? 그렇지. 현석이야, 뭐야? 그렇지. 민기야, 뭐야? 아, 그렇지. 아, 아주 똑똑하게 4개 다 잘 말을 해줬네. 주기율성, 적색거성, 초고성, 그 다음에 백색 외성까지 크게 4개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그 각각의 그룹들이 그냥 서로 동떨어져 있고 그냥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서로 어떤 진화 과정과도 좀 연관이 있다, 서로 연관이 있다라고 선생님 말했었어.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이 별의 진화 과정을 배우면 알 수가 있거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자. 자, 별의 진화 한번 들어가 보면요. 자, 먼저 화면을 한번, 으이, 자, 선생님 이렇게 하면, 아, 너희들도 그렇게 보이는구나. 자, 오케이. 가보도록 하자. 자, 선생님도 한때 말이다, 얘들아. 어땠냐? 너희들처럼, 파릇파릇하던 때가 있었다. 자, 이 선생님 중학교 때, 이 오른쪽이 쌤 아니다. 왼쪽이 쌤이야. 그 다음에, 선생님, 요런 또 때가 있었다. 그 다음에 딱 너희들 나이 때, 이 고등학교 때, 선생님, 요랬었다. 아, 그래도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지 않니? 자, 하여튼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게 뭐 선생님도 태어났었고 그 다음에 뭐 파릇파릇해졌고 또 지금처럼 좀 나이가 드는 그런 과정을 거치듯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도 태어나고 늙고 성인이 되고 그 다음에 좀 인생의 어떤 화원기를 거쳐서 노인이 되고 죽는 과정을 거치잖아. 별도 똑같다라는 거야. 별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이 별이 탄생과 관련된 이 별이 하나, 원래는 이 먼지 덩어리에 해당이 됐던 이 성운 단계에서 별이 되고 이 별이 된 이후에는 어떤 그 적색거성 행성성운 뭐 백색 외성으로 생을 마감하기도 하고 중성자별 블랙홀로도 생을 마감하기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의 어떤 일생과도 비슷한 별의 진화 과정을 한번 배워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뭘 배워볼까요? 별의 탄생 단계, 그 다음에 이 별의 진화 과정을 크게 우리가 두 단계,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좀 달리 해석을 좀 바라볼 건데,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의 진화는 어떤 진화 과정을 거치는지, 태양보다 질량이 매우 큰 별 같은 경우 어떤 진화 과정을 거치는지 한번 알아보겠다라는 거야. 왜 굳이 태양이냐? 얘들아, 우리한테 그래도 그나마 가까운 별이 누구니? 그렇지, 태양이고. 이 가장 많이 조사된, 가장 많이 우리가 알게 된 별이 누구겠니? 태양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와 어떤 천문 등등을 좀 바라보고 연구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이 태양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굉장히 많이 해석을 하고 좀 알려고 해. 그렇기 때문에 태양보다 크냐, 태양보다 작냐, 이렇게 우리가 좀 구분을 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첫 번째 별의 탄생, 별이 어떻게 탄생을 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이거 뭐니? 그렇지, 태양이지. 태양. 여러분, 자, 태양인데, 자, 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 좀 넓게 봐서 별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어? 그렇지, 구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 자, 이 별이라고 하는 거는 뭐 100%이 구의 형태, 역학적으로, 물리적으로 가장 안정한 형태인 이 구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구의 형태를 갖기 전 별의 모습은 어땠을까? 이런, 그러면, 즉, 이 형태가 되기 전, 별은 어떻게 탄생을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처럼 예쁜 동그란 별의 형태가 됐을지 알아보자라는 거야. 자, 그 과정을 우리가 별이 탄생하고 동그란 어떤 예쁜 이 주계열성 단계까지 이르는 이 과정을 크게 4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 성운, 기체 원반 형성, 원시별, 주계열성까지 크게 4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거 우리 H활도상에서 어디 위치에 있었던 거 기억나니? 그렇지. 그 왼쪽 아래에서부터 우리가 H활도 그렸을 때 이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아래 이 대각선으로 뻗어 있는 그 별의 그룹을 주계열성이라고 했잖아. 뒤에서도 우리가 더 자세히 배우긴 하겠지만 이 대부분의 별들은 주계열 단계에 있어. 진화 과정에 있어서 주계열 단계에 있다고. 너희들도 내년 되면 이제 뭐 나와? 어? 정부에서 뭘 주니 너희들? 아, 이제 너희들 진짜 이제 뭐
어른으로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주민등록증 나오잖아. 그런 것처럼 이 주계열 단계라고 하는 것은 이 별의 진화 과정에 있어서 좀 오피셜하게 너는 이제 별이라고 좀 인정을 해주는 단계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별이라고 하는 거는 주계열성 단계에 있는 별들을 의미하는 거고, 그러면 이 주계열 단계에 이르기 전에 성운, 기체원반, 원시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정한 별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자는 거야. 자, 먼저 성운 단계 보도록 할까? 성운 단계. 얘들아, 이거 성운 단계 좀 그림을 보면 어떤 거 같니? 그렇지. 좀, 뭐, 그렇지. 약간 먼지 덩어리들이 막 같이 막 모여있는 느낌처럼 보이지 않아? 성운.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성자가 무슨 성자일까? 그래, 별을 뜻하는 그 별 성자야. 그 다음에 운자는, 그래, 우리 막 저군형 구름, 칭운형 구름 이런 거 했었잖아. 어? 자, 그런 것처럼 이 구름 운자야. 그래서 이 성운이라고 하는 건 뭘 말을 하냐면 우주 공간에 분포한 성간 물질. 이 성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기체, 뭐 먼지, 티끌, 뭐 얼음 입자 등등 그냥 그 우주 공간에 있는 입자들을 통칭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성간 물질이 좁은 지역에 밀도 높게 분포해서 구름처럼 보이는 걸 우리가 성운이라고 한다고. 성운. 근데 이 성운 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너희들이 지금 이 사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성운이라고 하는 거는 좀 이 입자들 간의 밀도가 좀 어떤 것 같아? 그렇지, 좀 높아 보이지 않니? 다른 우주 공간은 그냥 입자들이 그냥 다 동떨어져 있다고 친다면 이 성운이라고 하는 것은 좀 밀도가 있는 모습인 거 확인할 수가 있어. 자, 이 성운 내에서 좋은 고밀도 성운 내에서 기차 입자들이 서로의 중력에 이끌려 수축이 발생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 얘들아, 요거 한번 이거 음자 한번 보도록 할까? 요거 선생님 뭘 나타내려고 하는 걸까? 그렇지. 자, 이 그림은 이 뉴턴 과학자가 떨어지는 그 사과를 보고 뭘 알아냈다라는 거야? 중력. 중력이 뭔데, 얘들아? 현서가 3월 2일 날 너가 대학교를 갔다. 밀도는 어떻게 좀 넘어갔어. 교수님이 중력이 뭐니? 뭐라고 대답할 거야? 너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했지. 자, 중력이라고 하는 거는 질량을 가진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우리가 중력이라고 합니다. 질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돼. 자, 질량을 가진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중력이 작용한다고. 너희들 질량 있어? 그래, 질량 있잖아. 선생님 질량 있어? 질량 있잖아. 질량 가진 모든 물체들은 서로 끌어당겨. 그거 왜 못 느끼는 거야? 너무 약하니까 못 느끼는 거야. 하지만 지구랑 물체를 비교를 해봐. 걔네들은 어때? 지구는 질량이 엄청 크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의 어떤 중력권 내에서 어떤 지표면에 붙어서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자, 이 성운 내에서도 입자들이 물론 미약하고 질량은 작지만서도 서로 끌어당긴 중력이 작용을 한다고. 근데 그 앞에 저온은 왜 붙어 있는 거야? 저온은. 저온이라고 하는 것은 얘들아, 이 입자들의 운동은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을수록 어떠니? 그렇지, 활발하잖아.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끌어당겨서 밀도가 높아지려면 이 온도가 좀 높아야 될 것 같아? 낮아야 될 것 같아? 낮아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온도가 낮을수록 입자 운동은 좀 덜 활발하지, 즉 차분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 성운이라고 하는 환경은 저온이야. 그 다음에 입자들도 밀도가 높게 많아. 그렇기 때문에 이 서로 끌어당기는 중력이 작용한다라는 거.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운의 밀도는 어떻게 될까? 그렇지, 당연히 증가한다라는 거. 자, 계속 중력에 의해서 서로 끌어당겨.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중력에 의해서 어떤 중심 방향으로 물질들이 모이면서 수축이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어떤 회전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원반 형태를 이루게 되는데, 선생님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보면, 물론 좀 과정이 굉장히 생략된 게 많긴 해. 하지만 어떤 서로 이 끌어당기고 중심부에 이렇게 모이면서 서로 회전을 한다고, 회전을 하면서 너희들 피자도 같은 경우에 처음에 막 그 돌리기 전에는 어때 모양이? 그렇지. 약간 그 밀가루 덩어리처럼 생겼는데 얘를 돌리면 원반 형태로 퍼지잖아. 그런 것처럼 이 이제 수축을 하고 회전을 하면서 이 피자 도우가 만들어지는 것 마냥 원반이 형성이 된다는 거야. 이 과정 속에서도 계속 중력 수축은 일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내부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 그렇지. 막 입자들이 빽빽하게 모이니까 밀도 높아지면서 온도 상승하고 압력 상승한다라는 거. 계속 중력 수축이 일어나, 중력 수축 계속 일어나, 그러면서 이 별의 중심부의 온도 높아져. 얘들아, 온도를 가진 모든 물체들은 어떻다고?
빛을 방출한다고. 내부의 온도가 엄청 높아지면서 뭐 빛을 내긴 해. 하지만 약간 뭔가 아쉬워. 우리 뒤에서 나올 주기율성 단계까지는 아니야. 이 별이 나름대로의 그 원시적인 모습을 가지고 원시별이 형성이 되고요. 얘가 중력 수축이 계속 발생을 하다가 주계열성, 우리가 진정 별이라고 인정해주는 주계열성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이 주계열성 단계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중심부의 온도가 약 1000만 켈빈에 도달을 하면요, 이 중심부에서, 뒤에서 더 자세히 배울 거야.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발생을 합니다. 수소에서 더 무거운 헬륨이 만들어지는 수소 핵융합 반응, 수소 원자 4개가 모여서 헬륨 원자 1개가 만들어지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얘들아, 수소, 헬륨, 누가 더 원자 번호가 크니? 저 다음 번호니? 그렇지, 헬륨이잖아. 원자 번호가 크다라는 거는 더 누가 무겁다는 거야? 헬륨이 무겁다라는 거지. 그래서 가벼운 애들이 모여서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무거운 애가 만들어지는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 그 다음에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스스로 어떤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원을 삼는 이 단계에 이르면 우리가 비로소 너 진짜 별이다, 주기율성으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별의 어떤 별이 만들어지면 어떤 지구 역시도 우리가 뭐 지금 있는 지각, 그 다음에 멘틀, 외핵, 내핵 어떤 층상 구조를 보이는 것처럼 이 별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내부적으로 이렇게 구조를 갖게 돼. 근데 이 내부 구조 같은 경우에는 또 뒤에서 다룰 거니까 선생님이 뒤에서 더 자세히 얘기를 하고, 아무튼간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거는 어떤 별이 주계열성에 도달을 하면 이 중심 핵에서 뭐가 일어난다고? 그렇지,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세요. 그래서 이 별의 탄생하는 과정, 이 처음에는 그냥 먼지 덩어리, 먼지 구름이었다가 성운 단계였다가 이 중력 수축을 통해서 기체 원반이 형성이 되고, 또 중력 수축이 계속 일어나면서 원시별, 그 다음에 중심부가 몇 도까지, 몇 도가 아니라 몇 켈빈, 1000만 켈빈에 도달하면 비로소 뭐가 만들어진다고? 주계열성이 흔들어진다라는 거. 요즘 이제 모의고사라던가 수능 문제 같은 경우에 이 별의 탄생이 사실은 크게 다뤄지진 않았어. 다뤄지진 않았는데, 약간 지질시대에 우리 막 문제 풀었을 때, 너희들 막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거 문제도 막 물어보는데, 막 갑자기 막 시생누대, 원생누대 이런 거 좀 짤짤이 같은 애들도 막 물어봤잖아. 그런 것처럼 이 별의 탄생 부분도 좀 막 물어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 놓치지 말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얼마나 걸릴까? 뭐 당연히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 근데 이 별이 딱 주계열성의 단계에 도달하는 게 사실 다 달라. 무슨 말이냐? 질량에 따라 다르다고. 자, 질량이라고 하는 것, 별의 아까 그 재료가 되는 성운 단계에서 얼마나 많은 물질들이, 얼마나 많은 그 먼지 입자, 티끌 입자, 즉 성간 물질이 뭉쳐져서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야. 자, 여기 그림 한번 보도록 할까? 질량에 따른 원시별의 진화 경로와 원시별이 주계열성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하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뭐 100m, 5m, 1m, 0.1m 하면서 여기 요즘 꼬다리 뭐 동글뱅이가 이렇게 두 개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어. 이거를 우리가 태양 질량이라고 해. 태양 질량. 질량이 영어로 뭐야? 민기야. 아, 그렇지. 대답했겠지? 매스라고 한다고, 매스, MASS. 그걸 똑 떼서 우리가 M을 써서 질량을 표시하잖아. 근데 여기 우리가 이 동그라미 두 개를 그려서 태양이라고 좀 약속을 해서 표시를 해. 왜 태양 질량을 쓰겠어? 그렇지, 아까 앞에서도 말했잖아. 이 태양이 어떤 우주를 해석하는데 좀 기준이 된다라고. 그래서 이 태양 질량을 우리가 이렇게 표시한다는 걸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모습을 봤을 때 지금 100M 같은 경우에 이 원시별 이 진화를 해서 주결성에 도달하고, 또 5M 같은 경우 이렇게 주결성에 도달하고, 1M 도달하고 모습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얘들아, 이 100태양 질량 같은 경우에는 한 어느 정도 걸린대? 10의 4승경 걸린대. 근데 0.1M 태양 질량 같은 경우에는 10의 8승경 누가 더 크니? 그렇지. 질량이 작을수록 더
오래 걸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그래서 반대로 질량이 클수록 주기율성에 더 빨리 도달하는 거야, 느리게 도달하는 거야, 더 빨리 도달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질량이 클수록 봐봐, 얘네들이 도달한 위치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 위치를 한번 비교를 하면, 자, 질량이 큰 애는 도달하니까 광도가 어때? 더 높은 걸 확인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넘어가 버렸네. 잠깐만. 광도가 어때? 그래, 더 큰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반대로 절대 등급은 어떨까? 더 클까? 작을까? 절대 등급은 작을수록 밝은 거라고. 그러니까 이 광도가 크다라고 하는 거는 절대 등급은 작다라는 거. 자, 반대로 0.1m 같은 경우에는 더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도 광도는 작고 온도는 낮다라는 거.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광도랑 온도가 크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것 너무너무 좀 중요하고, 선생님이 이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것 영어로 뭐라고 했었어? 그래, 메인 시퀀스라고 한다고. 메인이라고. 그러니까 중요하겠지. 한 번만 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태양 역시도 무슨 단계에 있다고? 주기혈성 단계에 있다고. 자, 볼까? 이 주기혈성의 에너지원은 뭐라고? 수소, 핵, 융합, 에너지. 뭐가 뭘로 변하는 거라고? 가벼운 수소 원자 4개가 뭘로? 무거운 헬륨 원자 하나로 만들어진다라고. 그러면 선생님 반대로 우리 앞에서 배웠던 이 주기열 단계 이르기 전에 무슨 단계를 거쳤어? 그렇지. 그렇지, 정하나. 수소래, 씨. 성운, 기체원반, 원시별 단계 거쳤잖아. 그럼 원시별 단계에서의 그 에너지원은 뭘까? 별의 에너지원. 그렇지. 맞췄을라나? 중력 수축 에너지. 계속 어떤 중력이 작용하면서 수축하고 온도가 높아지는 과정이 있었잖아. 원시별에서는 중력 수축 에너지고요. 자, 그 다음에 별의 일생 대부분을 주기열 단계에 머뭅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 지금의 어떤 뭐 인생의 전성기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 선생님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 일생 대부분을 주기열 단계에 머문다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너희들이 밤하늘에 나가서 별들을 관찰하면 어느 단계에 있는 별들이 가장 많이 관찰이 되겠어? 주기열 단계겠지. 그 다음에 여기 이 주기열성 특징 중요한 거 하나 뭐냐? 기체학과 별의 중력은 서로 크기가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중력이라고 하는 거는 얘들아 이 지구에서도 중력이라고 하는 건 어디 방향으로 작용을 해? 그래, 너희들을 지구 중심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중심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고. 별 역시도 중력이 작용하면 똑같아. 중력은 지금 이 그림을 봐도 어디 방향으로 작용을 하니? 중심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고. 근데 기체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 여기 풍선이 이렇게 기다란 풍선이 있습니다. 너희들 그 불면 칼 만들고 하는 풍선 있잖아. 거기 선생님이 이 뭐 주먹으로 여기를 꿍 하고 눌렀어. 그러면 이 1번 지점과 2번 지점의 어떤 압력을 비교하면 1번 지점의 압력이 클까? 2번 지점의 압력이 클까? 그렇지. 1번 지점의 압력이 크고 2번 지점 압력이 낮겠지. 그러면서 이 안에 있는 이 입자들의 운동은 어떻게 돼? 입자들의 어떤 이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니? 그렇지. 1번에서 2번 방향으로 움직일 거 아니야. 즉, 압력이 큰 데에서 작은 데로 움직인 거야? 작은 데서 큰 데로 움직인 거야? 큰 데에서 작은 데로 움직였다고. 자, 그래서 이 입자들이라고 하는 것, 이 우주, 이 어떤 만물의 어떤 그 자연현상을 봤을 때 압력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움직인다고. 선생님 왜 이 말을 하냐? 얘들아, 너희들 이 별의 중심으로 갈수록 압력이 셀까? 아니면 이 표면이 더 압력이 셀까? 그래, 우리 마리아나 해구 왜 못 들어간다고? 수압이 너무 세다고.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압력이 세다고.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심부가 당연히 높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낮아. 그러면 어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할까? 큰 데에서 작은 쪽으로 작용한다고. 그게 무슨 힘이다? 기체압이라고. 자, 그러면 너희들 이 그림을 봤을 때 기체압과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게 서로 작용하는 방향이 어때? 서로 반대인 거 확인할 수가 있어. 근데 이 주기활성에서 중요한 건 뭐다? 그렇지. 기체압과 별의 중력이라고 하는 게 서로 어떻다 크기가 같다라고. 두 개 크기가 같아. 방향이 달라. 그러면 얘네들 어떤 형태라고 해야 될까? 하나는 좀 찌그러뜨리고 싶어 하고, 하나는 밖에 퍼져나가고 싶었는데 두 힘이 같아요. 어떨 것 같아? 그냥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겠니?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정역학 평형 상태라고 하고,
상대적으로 안정한 상태라고 해. 중력이 만약에 기체보다 더 커봐. 어? 우리가 아까 원시별 단계처럼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게 좀 우세하다고. 그러면 어떤 일이 났어? 별이 계속 수축을 하잖아. 그럼 안정적인 것 같아? 불안정적인 것 같아? 불안정하지. 하지만 정력학 평형 상태, 즉 주결 단계에서는 이 정력학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적이다라는 거. 자, 질량이 클수록 광도 크기 증가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아까 그 선생님 되게 강조했었던 거 뭐였어? 주결성에서. 그렇지, 그렇지, 현서가 오른쪽 아래에서 왼쪽 위로 그 왼쪽 대각 위 대각선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고? 광도 어떻게 된다고? 증가하고 질량 증가하고 반지름 증가하고 또 뭐 증가했어? 표면온도 증가했었잖아. 이거 꼭 알아둬야 된다고. 자, 질량이 클수록 수소 핵융합 반응이 활발합니다. 그럼에 따라서 질량이 클수록 수명이 짧은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뭐 체중이 한 200kg 나간 사람이 있고 50kg 나간 사람이 있어. 너희들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 막 몸이 막 그 스스로 생리 활동을 통해서 그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 기초 대사량이 200kg 사람이 높을까? 50kg 사람이 높을까? 당연히 200kg 사람이 높잖아. 어? 그런 것처럼 얘들아 질량이 크다는 거는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는 것도 더 활발할까 아니면 덜 활발할까? 덜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그럼에 따라서 이 수명이 짧아지는데 무슨 말이냐? 별이라고 하는 것, 별이라고 하는 것 대부분 수소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심부, 이 별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중심부에서는 수소가 뭘로 변하고 있어? 헬륨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근데 자, 수소가 헬륨으로 변해야 그게 수소 핵융합 반응이거든? 근데 이 중심부의 수소가 정말 영원하게 무한정 있을까? 아니라고. 선생님이 이 핵융합 반응을 그냥 그 지금 불에 타는 과정을 그냥 비유를 좀 한 거야. 사실 탄다라고 하는 것과 핵융합 반응은 과학적으로 달라. 하지만 선생님 비교를 좀 하자면 이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뀐다 했잖아. 근데 수소가 얘들아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질량이 클수록 수소핵융합 반응이 어떻다고? 활발하다고. 그러면 핵융합 반응에 필요한 수소도 어떻게 되겠니? 금방 똑 떨어지겠지. 우리가 별의 수명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주계열성 단계의 그 기간을 우리가 별의 수명이라고 말해. 왜냐면 거의 90% 이상은 주계열 단계에 있단 말이야. 근데 질량이 클수록 수소핵융합 반응 활발해. 그러면 수소핵융합 반응 끝나면 주계열 단계 넘어가는 거잖아. 수명이 짧다라는 거. 그래서 별의 질량과 수명이라고 하면서 별의 수명은 질량을 광도로 나눈 것에 비례한다.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다 읽었니? 그래. 별의 수명을 우리가 T라고 뒀을 때 별의 그 가지고 있는 그 질량 여기 M 그 다음에 여기 L 무슨 말이야? 내가 태워서 저걸 다 없애면 내 수명일 거 아니야. 별의 수명일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 질량을 이 에너지 광도에 해당하는 이 에너지로 나눠준 거야. 그러면 이 별의 수명이 나오는데 이게 이 질량과 어떻다? 반비례하다라는 거. 즉 질량이 클수록 별의 수명은 어떻다? 짧아진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이 HL2상에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분포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 O형으로 갈수록 OBA, FGKM 민기야 이거 순서 외웠니? 뭐야? 외웠어? 확인할 거다. 선생님 수업 가서 확인할 거야. 자, 표면 온도, 그 다음에 반지름 질량 광도, 이 왼쪽 대각선으로 갈수록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반대로 수명은 어떻다고? 질량이 클수록 수소 핵융합 반응이 활발해 안 활발해? 활발하기 때문에 반대로 질량이 클수록 수명은 짧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좀 별의 탄생과 이 주계열성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 그러면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의 진화, 좀 본격적으로 이 진화 과정을 알아보자는 거야. 여기 파트를 선생님이 좀 설명하기 앞서서 미리 좀 경고를 하면 이 부분은 틀리잖아. 그러면 그거는 몰라서가 아니야. 열심히 안 해서. 노골적으로. 왜냐면 약간 역사 같은 느낌인 거지. 그
뭐 근초고왕이 언제 그 전성기를 맞았냐 이런 게 막 시대가 흐르면 막 그 연도가 막 바뀌어? 아니라고. 별의 이 진화 과정은 그냥 정해져 있어. 그리고 문제도 이 별의 진화 과정을 막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사이에 이렇게 톡 떼놓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적색거성에서 행성상승 과정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런 게 나와. 원시별에서 주기율성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런 거 물어본다고. 근데 절대연령이라던가 복각 이런 건 좀 어렵잖아. 계산도 해야 되고 상상도 해야 되고. 근데 여기는 그냥 기계적으로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알기만 하면 그냥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 알았지? 틀리면 안 된다잉.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합시다잉. 자, 우리가 원시별에서 주기율성 단계까지는 우리가 알아봤어. 대부분이 일생에 어디서 보낸다고? 주기율성이라고. 그래서 주기율성이 약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전성기, 그좀 이 파릇파릇한, 이 짧지만 강렬한 이 전성기라고 해당을 한다고 보면 돼. 근데 이 주기율성 이후 단계, 우리가 지금 주목할 주기율성 이후 단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인생의 노년기, 인생 다 지났잖아. 응? 인생 지나고 좀 노년기, 어떻게 내가 죽는지에 대해서, 벽이 죽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자라는 거. 크게 세 단계로 나눠서 볼게. 주결성 단계 이후부터 적색거성까지. 적색거성 이후부터 행성상성까지. 행성상성은 이후부터 백색외성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주기율성 이후부터 적색거성 단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의 진화. 지금 우리는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의 진화야. 요 파트 특히나 더 중요하니까 집중을 해보도록 하자고. 자, 이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 같은 경우에는 내부 구조가 이렇게 나타나 있어. 중심 핵과 그 바깥쪽에 복사층, 그 바깥쪽에 대류층. 내부 구조는 뒤에서도 언급이 될 거니까 선생님이 그냥 그림만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 자, 중심 핵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기율성 단계에서는요. 그렇죠.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중심 핵에서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면서 뭐가 뭘로 변한다고요? 수소가 헬륨으로 변화한다고요.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지냐? 헬륨 핵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는 거 지금 이 과정이 그냥 계속될까? 아니라는 거야. 결국에는 고갈이 된다고. 결국에는 이 과정도 수소가 다 사라지면서 끝나버린다. 그러면 자 별이라고 하는 것도 마치 약간 좀 사람과 같은 면이 있어. 내가 이제 뭔가 빛을 다 잃었어. 나 에너지원도 없어. 그러면 너희들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 그냥 바로 쓰러지고 그냥 포기하니? 아니지. 나 한번 다시 빛나버리다. 다시 한번 이겨내리라 하면서 확 움츠러들었다가 다시 확 비상하는,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이잖아. 그런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중심부의 수소가 고갈이 되잖아. 그러면 아까 이 주기율성 단계에서는 중력과 기압이 어땠어? 서로 크기가 같은 정력과 평형 상태였는데 중력이 기압보다 더 커지는 좀 불안전 상태에 도달하고 정력 거평형 상태가 깨진다고. 아까는 이 두 개의 힘이 같았는데 기압이 중력보다 더 작은 불안정한 상태. 중력 수축이 발생을 한다고. 그러면 얘들아 중심에서 어머머머머 중심에서 중력 수축이 발생을 하는 거야. 중력 수축이. 그러면 중심 핵, 이 중심부에서 중력 수축이 발생을 한다고. 그러면 중심핵의 온도는 상승을 하고 중심핵의 온도는 상승하면서 그때 상승한 에너지가 중심부 외곽으로 전달이 되고 외곽으로 전달이 되면서 외곽의 어떤 이 부분, 외곽의 어떤 수소 껍질, 우리가 껍질이라고 좀 표현을 해. 이 수소 껍질에서도 온도가 상승을 해. 그래서 1000만 켈빈을 도달하면 수소 핵융합반이 발생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도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지. 얘들아, 온도가 높은 건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니? 그렇지. 활발해지면서 팽창을 하잖아. 팽창을 한다고. 자, 이렇게 설명을 하면 너무 좀 간단하잖아. 하나하나씩 알아볼까? 중심부에서 주계열성 단계에서는 기체압과 중력이 서로 같았기 때문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났거든. 이 중심핵에 어떤 뭐 크게 변하거나 하지 않았거든. 근데 중심의 수소가 고갈이 되면
중력 수축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중심 핵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 그렇지. 핵의 온도는 상승을 한다고요. 그러면서 그때 에너지가 이 외곽부 수소 껍질에 전달이 되면서 그 수소 껍질도 온도가 상승을 하는데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온도 몇 켈빈이었니? 1000만 켈빈. 얘도 1000만 켈빈에 도달을 하면서요. 수소 핵융합 반응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역시도 강력한 에너지를 좀 만들어내는 거겠네. 그러면서 온도가 높아지면서 별 바깥쪽이 어떻게 된다? 팽창을 한다. 팽창을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얘들아 광독식 혹시 기억나니? 현서가 그렇지 L은 그렇지 4파이 R제곱 곱하기 그 볼츠만 상수 곱하기 T 4승이었지. 즉 R과 T에 비례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지우지 말 걸 그랬나? 광도가 등치가 어마어마하게 그냥 존나 커지니까 광도가 커지고요. 그 다음에 약간 뭐 풍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훅 불면 좀 그 뭐 윤기를 잃는다고 해야 될까? 하여튼 그냥 그 자그마했던 별이 팽창을 하면서 그 표면 온도는 어떻게 된다? 원래는 조금은 더 노랗고 조금은 더 온도가 높았었던 거에 비하면 표면 온도가 낮아지면서 무슨 색에 가깝게 된다? 그렇지. 적색에 가까워진다고. 표면 온도가 낮으면 우리가 푸른색이 아니라 적색에 가까워지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낮아진다라는 거.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뭐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그렇지. 덩치 드럽게 크고 표면 온도는 낮으나 광도가 높은 적색 거성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그 적색 거성이라고 하는 거 계속 비유를 했었어. 적색 거성이라고 하는 거는 마치 풍선이 커진 느낌이다라고 말했었지. 그렇게 설명한 이유가 바로 이 주기혈성에서 적색 거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이 과정 동안에 이 중심부의 이 중력 수축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해. 계속 일어난다고. 그러면서 이 중심 온도 계속 높아지면서 온도가 높아지다가 뭐가 만들어지냐? 이 중심부에 아까 이 수소 다 써가지고 헬륨 핵 만들어졌었잖아. 헬륨 핵. 헬륨 핵이 만들어졌잖아. 헬륨만 있었어. 근데 중력 수축하면서 얘가 온도가 높아지다가 일정 온도에 도달을 하면 아까 수소핵융합 반응이 1000만 켈빈에 도달해서 발생을 하는 것처럼 더 높은 온도에서 뭐가 일어나? 헬륨 핵융합 반응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야. 자, 아까 수소에서 더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는 거였지? 그런 것처럼 이 헬륨에서 더 무거운 원소인 탄소, 산소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적색 거성 단계에 도달을 하면 이 별의 중심 핵에서는 헬륨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그 뭐야 탄소랑 산소가 만들어지고 그 외곽 부분, 수소 껍질 부분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수소, 헬륨 만들어지는 그 바깥쪽에서는 수소, 반응에 참여하지 않은 수소가 위치한다라는 거. 이 적색 거성 단계 어떤 별의 내부 구조까지도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모습을 이 H활도상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거든. 자, 보면 어떤 주기혈성 단계에서 이 적색 거성 단계에 이르면서 표면 온도는 어떻게 되니? 감소하면서 붉은색 쪽으로. 분광형으로 따지면 어디야? 그래, M형 쪽으로 더 가까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반대로 광도는 어때? 광도. 절대 등급이 작을수록 광도가 어떻다고? 큰 거라고. 그래서 광도는 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잘 따라왔니? 잘 따라오길 바란다잉. 응? 선생님의 어떤 이 노력, 좀 배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이 주기혈성에서 적색거성 단계 알아봤고, 적색거성에서 행성상성 단계에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한번 알아보자는 거야. 자, 적색거성 단계의 내부 구조 기억나니? 중심액에서는 헬륨 핵융합 반응, 그 바깥쪽에서는 그렇지, 수소 핵융합 반응, 그 바깥쪽에는 뭐 있어? 수소. 자, 각각의 자, 그러면 우리 GD 형님이 말씀하셨지. 양원한 건 어떻다고? 절대 없어. 헬륨 핵융합 반응도 아까 주기활성 단계의 수소 핵융합 반응이 결국 끝난 것처럼 헬륨 핵융합 반응도 결국엔 끝나?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눈치 빠른 친구는 알 것 같은데, 그것이 다시 한번 나 한번 일어서 버리라. 다시 한번 빛나 버리라. 다시 중심핵 수축이 일어나. 하지만 이 단계에서 다시 중심에게 수축을 하고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약간 뒤에서도 우리가 이제 배우긴 하겠지만 내가 질량이 부족해. 즉 이만큼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 수 있을 만큼 좀 사실 깜냥이 안 돼. 그래서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기 힘들고 그러면서 얘가 외곽부가 팽창과 수축을 반복을 하거든. 헬륨 핵융합반응 끝났어. 중심핵은 탄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어. 그 바깥쪽에서는 수소 핵융합반응이 일어나고 있어. 그 바깥쪽에 수소가 있어. 그래서 이 적색거성 단계 이후에는 이런 이런 모습을 별의 내부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이 중심핵에서 다시 한번 중심핵 수축이 일어난다고. 근데 이 중심핵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드는 그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 탄소 핵융합 반응, 산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별의 외곽부가 팽창과 수축을 반복을 해. 중심핵 수축은 하지만 이 외곽부는 팽창과 수축을 반복을 하면서 별의 이 모습이 지금 이 왼쪽의 그림처럼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외곽 물질, 이 별의 어떤 물질들의 일부들이 어떻게 돼? 우주 공간으로 방출이 됩니다. 얘들아, 이 물질들이 어떻게 방출이 되겠어? 사방으로 방출이 되겠지?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진다? 고리 모양의 행성상 성운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다. 이 영상 잘 관찰이 될지 모르겠네. 근데 이 헬륨 핵융합반응 끝나고 적색거성 단계 이후에 별이 외곽부가 팽창과 수축과 팽창과 수축과 이를 반복을 하면서 외곽 물질들이 우주 공간에 퍼지는 행성상 성운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한 번만 더. 팽창, 수축, 고리 모양의 행성상 성운.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외곽부 물질들이 팽창을 하면서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나타나 있는 행성상 성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지금 여기 가운데 보이니? 얘가 뭘까? 얘가 뭘까? 그래, 다음에 배울 백색 외성이야. 본체는 남아있다라는 거, 중심부에 남아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적색거성 단계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 끝나고 행성상 성운까지의 이 HR 도상의 이 위치 변화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행성상 성운에서 백색 외성 되는 거 어떤 과정을 거치냐? 자, 행성상 성운 단계 이후에 별의 중심부는 계속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여기 내부에 딱 그 남아있던 거 확인할 수 있었지? 그래서 크기는 매우 작고 밀도가 매우 큰 백색 외성이 탄생을 한다라는 거. 표면 온도는 매우 높으나 크기는 매우 작고 광도가 낮은 HR 도상에서 이 왼쪽 아래에 위치하는 백색 외성이 우리 탄생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행성상 성운에서 또 백색 외성까지의 이 HL도상의 위치 변화까지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우스 안 나와.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맨 앞에서 이 원시별과 이 주기열 단계까지 해서 어떤 별의 형태를 좀 이루게 됐고, 그 다음에 뒤에 어떻게 됐어? 이 적색거성, 행성상성운, 백색 외성까지 이 과정을 거치면서 별이 장렬히 전사하는 과정. 자, 알아봤는데, 뭐, 선생님, 과정은 다 설명을 했어.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조금 뭐, 이 과정을, 이 부분을 좀 공부하는 방법? 좀 팁을 좀 알려주면 말로 설명해, 말로. 그래도, 민기나 정환이나 현석이 선생님이 좀 이렇게 뭔가 아쉬움이 있어서, 그러니까 너희들 어떻게든 좀 잘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잖아. 서로 세 명이서 뭐 테이블을 앉든 어딜 가든 앉아서 얘기를 해봐. 자, 정하나 잘 들어봐. 내가 별이 탄생하는 것부터 그 죽는 과정까지 태양 질량의 별의 어떤 진화 과정을 설명할게 이러면서 다 설명을 해보는 거야. 자, 뭐 누구야? 뭐 봐봐. 이 HL도상에서 이 별이 아직 주기열 단계에 이르지 않는 원시별 단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속적인 중력 수축에 의해서 별의 중심부가 온도가 상승을 하고 하면서 어떤 성운에서 기체원반, 기체원반에서 원시별, 원시별에서 주기열 단계, 즉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에 도달하면 뭐가 만들어져? 주기열성이 만들어져. 자, 주기열성이 만들어진 다음에 중심부에서 수성 핵융합방이 일어나는데 걔가 계속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수도가 고갈이 되면 헬륨 핵이 형성이 되면서 뭐가 일어나? 중심부가 수축을 하고 다시 수축을 하면서 이 외곽부는 어떻게 돼? 어떤 온도가 높아지면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외곽부의 수소 핵융합 반응 때문에 그 바깥쪽은 더 어떻게 된다고? 팽창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서 중심부에 어떤 그 헬륨 핵이 수축을 하면서 또 온도가 어느 정도 도달하면 뭐가 만들어진다고? 헬륨 핵 융합 반응이 형성이 된다고. 그러면서 이 적색 거성이 만들어지고 적색 거성 핵의 중심에서도 이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게 영원한 게 아니라고. 다시 어떻게 돼? 중력 수축이 발생을 하면서 별의 외곽부가 팽창과 수축을 반복을 하다가 외곽 물질이 고리 형태로 벗어나는데 이 고리 형태의 어떤 그 구름 이걸 뭐라고 한다고? 행성상성운. 그러면서 별의 중심부는 계속 수축을 하면서 크기는 매우 작고 표면 온도는 높은 뭐가 만들어진다고? 백색 외성이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너희들이 이 별의 어떤 진화 과정을 전부 다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정말 이 부분 빠짐없이 설명할 수 있으면 이 부분 다 맞을 수 있어. 꼭 해봐. 오케이, 이 영상은 넘어가도록 하고 태양보다 질량이 매우 큰 별의 진화 과정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우리가 앞에서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이 있었지? 여기 부분 알면 사실 이 파트는 크게 어렵지 않아. 자, 태양 정도인 별 과정, 질량이 큰 별. 조금 다르지? 아까와 다르게 뭐 적색 거성이 아니라 초거성이고 여기는 뭐 초신성, 블랙홀 중성자별 뭐 이렇게 나와 있어. 알아보면 원시별, 주기율성, 과정, 질량이 크다고 해서 다르냐? 정말 똑같아. 정확히 똑같다고. 단지 뭐만 다른 거야? 이 성운을 이루고 있는 이 기체 입자들이 그냥 많다라고만 생각하면 된다고. 그냥 뭐가 많이 재료가 많았구나. 그래서 덩치가 크구나. 좀 더 큰 별이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해도 돼. 자, 그 다음에 주계열성에서 초고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얘들아, 이 질량이 태양 정도의 별 같은 경우에 주계열 별 같은 경우에는 주계열성 단계 다음이 뭐였어? 적색거성이었지. 적색거성 어떻게 만들어졌는데? 중심의 수소 핵융합 반응 끝나면서 중심 핵이 수축을 하고 외곽부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팽창하면서 만들어졌잖아. 초고성도 똑같아. 만들어지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냥 이 바깥쪽에서 어? 단지 질량이 큰 거야. 그래서 팽창을 훨씬 더 크게, 훨씬 더 빅 사이즈로 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오케이? 그 다음에 초고성 단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 적색 거성과 내부 구조가 똑같아.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그 바깥쪽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그 바깥쪽에 수소가 발생한다고. 근데 그래도 다 똑같으면 뭐 재미없잖아. 뭐가 다르냐? 적색 거성 단계 끝났어. 중심의 헬륨 핵융합 반응 끝났어. 그러면 얘 다시 어떻게 됐었어? 수축했었지. 수축하고 그 다음에 외곽부가 팽창 수축 반복을 했었잖아.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태양질량 별 같은 경우에는 핵융합 반응 통해서 뭘 만들 수 있었어? 그래봤자 탄소랑 산소까지밖에 못 만들었거든. 근데 질량이 매우 큰 별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헬륨 핵융합 반응 끝났어. 헬륨 핵 끝났어. 그래서 탄소, 산소 중심액을 가졌잖아. 얘가 수축을 하고 온도가 높아지면 탄소, 산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그 다음에 또 얘가 다 떨어졌어. 다시 수축해. 온도가 높아져. 더 무거운 원소로 만들어내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또 그 다음에 끝났어. 다시 수축해. 더 무거운 거 만든다고. 자, 그래서 이 초고성의 내부 구조는 어떠냐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더 무거운 원소인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헬륨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탄소, 산소 만들고 그 다음에 탄소, 산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더 무거운 애, 그 다음에 더 무거운 애, 그 다음에 더 무거운 애, 최종적으로 어떤 애까지 만들어내냐? 바로 그렇지. 철까지 만들어낸다라는 거. 초고성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 과정이 반복된다. 더 일어날 수 있는 좀 재료, 힘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철까지 만들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이 철까지 중심핵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거, 철까지만 만들고요. 핵융합 반응이 멈춥니다. 그러면 철까지 만들었어. 그러면 나 이제 끝났으니까 다시 한번 중력 수축을 할 거 아니야. 그때 급격하게 발생을 해. 자, 중력 수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외곽의 물질들이 급격하게 좀 낙하하는 느낌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거든. 자, 이 낙하를 하고는 급격하게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너희들 트램폴린 타는데 급격하게 너희들이 강하게 한번 이렇게 내리 꽂아봐.
그러면 반대로 그 반동 역시도 어때? 크게 발생을 하지. 그런 것처럼 급격하게 얘가 팽창을 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별이 아예 터져버리는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는 거야. 중심핵에 어떤 물질 일부만 남기고 터져버리는 초신성 폭발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이 별이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는데 이 초신성 폭발 단계에서 아까 별의 어떤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는 어디까지 만들어졌어? 철까지 만들어졌잖아, 철. 근데 이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핵융합 반응이 아니라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이 된다라는 거. 얘들아, 초신성 폭발이 이 별이 이렇게 그러니까 별이 있던 게 터져 나가는 거잖아. 물질들이 사방으로 퍼져 나가잖아. 근데 우주 공간에 이게 다 퍼져 나간 물질들이 결국에 다시 또 어딘가에서 또 물질들이 뭉치고 하면 얘네들이 뭐가 될까? 그렇지. 새로운 별이 되지 않겠니? 새로운 별이 탄생한다고. 그래서 약간 멋있게 말하면 어느 하나의 죽음은 어느 하나의 탄생을 알리는 것이다. 이 표현이 선생님 그 대학교 때 봤던 그 천문학 책에 정말 항상 차가운 그냥 과학적인 얘기만 있다가 초신성 폭발 갑자기 이런 표현이 있대 좀 감동이 있더라고. 오케이. 그래서 아까 그 백색 외선 같은 경우에도 그 행성 상성은 중심에 위치하는 거 확인할 수 있었지. 이 중심 핵의 질량에 따라서 별의 최후가 좀 다른데 이 중성자별, 블랙홀 어떻게 다르냐? 이 중심 핵의 질량이 1.4보다 크고 3보다 작으면 중성자별, 3보다 크면 블랙홀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블랙홀이라고 하는 거 너희들 굉장히 좋아하잖아. 뭐 이름도 좀 깬진하고. 자, 이 블랙홀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실제 관측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왜 이렇게 나타나냐? 이 중심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빛도 빨아들이니까 굉장히 깜깜해서 안 보여. 하지만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강력한 중력에 의해서 물질이 낙하한다라는 거 선생님 설명했었지. 높은 위치 에너지가 이 운동 에너지와 열 에너지로 바뀌면서 빛을 내. 그래서 이 블랙홀 주위에는 어떤 물질의 낙하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빛이 나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블랙홀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 뭐 블랙홀에 대한 내용을 묻지는 않지만 선생님이 좀 TMI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오케이. 뭐, 여기까지. 뭐, 선생님이 뭐, 영상이지만 이거까지 보여주지는 않도록 하고. 그래서 이 별의 진화라고 하는 게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질량에 따라서 그 과정이 다르다라는 거. 하지만 이 질량이 큰 별, 태양 정도인 별 있다 해도 사실 두 개의 원리는 똑같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나눠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를 알면 질량이 태양 정도의 별만 알면 그 질량이 큰 별의 진화 과정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까지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